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혹은 오소곤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리지드 모션에 대해서 오소곤 오퍼레이터하고 연관이 있는 리지드 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위주로 생각했었는데요. 리지드 모션에서는 일반적인 함수들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리지드 모션에서 생각을 할 그 inner product space는 우리가 real inner product space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R2, R3 혹은 Rn과 같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리지드 모션을 이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지드 모션이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Real Inner Product Space V상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즉 F라고 하는 함수는 V에서 V로 가는 함수인데요. 그냥 함수입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함수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 어떤 거냐면 벡터 공간 V상에 있는 이미 XY에 대해서 X하고 Y의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자, 그 거리가 F에서 변환을 이제 대응을 시키고 나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 거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리지드 모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지드 모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 어떤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 X하고 Y가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럼 둘 사이에 이제 거리가 있을 텐데 자, 이것을 F에 의해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X가 Fx로 갈 거고 Y가 Fy로 가겠죠. 근데 이제 위치는 바뀌었지만 이 거리는 똑같게 되는 겁니다. X하고 Y가 어떤 거든 상관없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지드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강체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우리가 이제 변형을 시킬 때 늘리거나 줄이는 형태가 없이 그 단단한 물체를 우리가 움직일 때는 이런 지금 상황처럼 그 거리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리지드 모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F는 함수로서 fx 빼기 fy의 노음이 x 빼기 y의 노음과 항상 같으면 리지드 모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지드 모션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는 리지드 모션입니다. 네,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를 t라고 한다면 오소고널 오퍼레이터의 뜻은 뭐였냐면 뜻이라기보다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었죠. 자, 따라서 이 값은 이 값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 노음 안에 있는 이 값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전부 리지드 모션이 됩니다. 자, 트랜슬레이션 평행 이동이 될 텐데요. 자, 평행 이동을 하는 것도 리지드 모션입니다. 즉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x하고 y라는 벡터가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수평으로 할 수도 있고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비스듬하게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둘 사이의 거리가 바뀌진 않겠죠.
자, 물론 트랜슬레이션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약속을 하긴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더라도 트랜슬레이션도 리지드 모션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는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영벡터는 0으로 갑니다. 자, 근데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죠.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0벡터가 t라고 쓰는 것보다는 f라고 쓰죠. 자, 0벡터가 이제 평행 이동이 되는 거니까 뭐 적당한 벡터로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트랜슬레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아니겠습니다. 자, 트랜슬레이션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약속을 하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V에서 V로 가는 마찬가지로 함수인데, 결국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벡터를 동일한 벡터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gx라고 하는 함수가 x 플러스 v0의 형태가 되는 그런 v0가 존재하면 즉 어떤 적당한 벡터 v0에 대해서 x 플러스 v0로 주어지는 함수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트랜슬레이션의 정의를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가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노음이나 이 녀석의 노음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리지드 모션이 되겠습니다. 자, 리지드 모션은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러한 리지드 모션을 합성을 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지드 모션의 컴포지션, 합성도 마찬가지로 리지드 모션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자, F하고 G가 V에서 V로 가는 리지드 모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합성 함수는 F.G라고 쓴다면, 자, 여기다가 X를 대입한 것과 Y라는 벡터를 대응시킨 것의 차이를 생각을 먼저 해보죠. 자, 그냥 요음 생각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FGX가 되죠? 빼기 FG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가 리지드 모션이 있고, 이 녀석을 이제 하나로 생각한다면, F에다가 동그라미 GX, 네모 GY를 대입을 해서 그 거리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F가 리지드 모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랑 같을까요? 동그라미 GX, 네모 GY.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즉, 뺀 거의 노음과 같겠습니다. 즉,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F가 리지드 모션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G도 리지드 모션인 거니까 뭐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주어진 조건이 성립하므로 합성함수도 리지드 모션입니다. 즉, 거리가 동일하게 그 유지가 되도록 움직이는 것을 여러 번 움직이더라도 여전히 거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리지드 모션은 앞서서 얘기했던 오소고널 오퍼레이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요. 리얼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상에서 물론 이제 유한차원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한차원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리지드 모션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오소고널 오퍼레이터와 트랜슬레이션의 합성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리지드 모션인데요. 자, V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real inner product space인데 infinite dimensional을 생각하지 않고 finite dimension, 즉 유한 차원 실내적 공간 상에서 정의된 rigid motio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T 오토고널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G라고 하는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서 F는 오토고널 오퍼레이터와 트랜슬레이션의 합성으로 주어지다는 입니다. 임의의 리지드 모션은 오토고널 오퍼레이터와 그 트랜슬레이션의 합성으로 주어진다. 즉 모든 리지드 모션은 오토고널 오퍼레이터랑 트랜슬레이션을 섞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식을 만족하는 오토고널 오퍼레이터도 유니크하고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트랜슬레이션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니크합니다. 자, 이 사실이 가장 핵심적인 성질이 되었는데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약간 증명이 조금 길 텐데요.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를 다음과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t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자, fx가 적당한 t하고 g의 합성이니까 t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오토고널 오퍼레이터가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g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적당한 벡터를 더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tx는 fx v0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때 v0는 어떻게 우리가 f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다가 x 대신에 0벡터를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f0은 t0 플러스 v0인데 t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0벡터가 되고 따라서 v0만 남습니다. 즉 v0는 결국은 함수 f에 0벡터를 대입을 한 값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tx가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라고 두고 이 녀석이 내가 원하는 오토고널 오퍼레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가 fx가 리지드 모션이고 그 리지드 모션에다가 마이너스 f0만큼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지드 모션과 트랜슬레이션, 리지드 모션 합성이 되므로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t는 최소한 리지드 모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조금 이따 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자, 오토고널 오퍼레이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이면서 노음을 보존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t가 이렇게 정의한 것 자체만으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노음을 보존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tx의 노음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 tx의 정의에 따라서 사실 제곱까지도 필요 없긴 한데요. 제곱을 빼죠. 네. 자, tx 정의를 생각해보면 fx 빼기 f0죠. 근데 f가 리지드 모션인 거니까 x하고 0벡터의 사이의 거리, 즉 x-0벡터의 노음과 같습니다. 즉 이런 것 같죠?
그래서 tx의 노음이나 x의 노음이나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소고너 오퍼레이터의 이제 핵심적인 성질은 일단 만족합니다.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아직 모르지만, 자, 그 다음 이제 확인할 것은 이제 내적을 보존한다라는 것을 그 다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지드 모션이라는 성질을 이제 활용할 텐데요. 자, tx 빼기 ty의 노음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주어진 벡터 공간이 inner product space, real inner product space니까 노음은 tx 빼기 ty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내적을 하면 되죠. 자, 근데 이 내적은 지금은 리얼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이니까 그냥 전부 다 첫 번째든 두 번째 컴포넌트든 전부 다 리니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전개해 보면 tx 즉 tx의 노음의 제곱이 생기고요. 그리고 남는 것이 마이너스 2배의 tx 가운 ty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ty 내적을 한 것 때문에 ty의 노음이 제곱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리지드 모션이기 때문에 x-y의 노음의 제곱과 위에 있는 값이 동일한데요. 일단 이것도 계산을 해보죠. 자, 빨리 전개해보면 얘도 xx 내적하면 x 노음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가 x하고 y의 내적 더하기 yy 내적하면 y 노음의 제곱이 생기겠습니다. 근데 위아래가 동일하므로 위랑 아래랑 같은데, 자, 조금 전에 2번에서 tx의 노음과 x의 노음이 같기 때문에 제곱한 것도 같겠죠? 그리고 여기 ty의 노음의 제곱과 y의 노음의 제곱도 2번에 의해서 같겠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같고 밑줄 친 것끼리 같으므로 나머지도 같겠죠? 따라서 tx, ty 이 약분하고 나면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x하고 y는 뭐 특별히 제한을 둔 것이 없으니까 임의의 x, y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즉 내적도 보존을 합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것이 사실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다 라는 것인데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확인만 한다면 이 두 번째 사실에 의해서 오소고너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내적을 보존한다라는 거로부터 오소고너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x가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다음과 같이 임의의 두 벡터를 생각을 하고요. 임의의 스칼라, 여기서는 리얼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니까 실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이 녀석이 뭐가 되길 바라나요? 얘랑 같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얘입니다. 자, 얘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이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이걸 다 이항을 한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사실이라면 이게 0벡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노음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벡터를 앞에 이만큼, 뒤에 이만큼의 뺄셈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전에 두 벡터의 뺄셈의 노음의 제곱을 계산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A도 그냥 앞으로 못 꺼내죠? 네. 네, 못 꺼냅시다.
될 거고, 더하기 뒤에 거 a의 제곱에 ty 놓으면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에다가,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원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속 이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쪽을 계산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그 세 번째, 세 번째라기보다는 리지드 모션,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ay와 x의 차이의 노멀 제곱과 같겠죠? 이쪽은. 자, 그리고 내적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데요. 자, 그 사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뒤쪽의 내적을 그 t하고 t가 있는 꼴로만 일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거 하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따로 분리를 하죠. 그러면 플러스 2a가 되고 tx, t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이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a 제곱에 y 놓으면 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앞부분은 어떤가요? xx 캔슬 되니까 남는 건 ay에 놓으면 제곱이니까 a 제곱에 y에 놓으면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실수니까 뭐 절대값이 뭐 굳이 필요 없겠죠? 자, 됐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3번에서 얘기한 이 내적을 보존한다는 사실을 적용하면 x 플러스 ay y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내적을 보존한다는 사실을 적용하게 되면 얘랑 같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a 제곱에 y 놓으면 제곱이 생기고요. 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합쳐보죠. 자, 마이너스 2a를 묶어서 합쳐보면 뒤에 있는 y는 동일한데 앞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ay에 마이너스 2를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캔슬이 되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ay, y a가 앞으로 나가고 y가 되겠죠. 즉 한 번만 더 써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 녀석이 y 놓으면 제곱이 되므로 0이 됩니다. 자, 어떤 벡터의 놓으면 제곱이 0이 되는 경우니까 벡터 자체가 0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등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t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 오퍼레이터고, 자, 노음을 보존한다 혹은 내적을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오소고널 오퍼레이터의 동치 명제들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정의를 생각을 하면, 따라서 t는 오소고널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약간 공간을 더 확보를 하죠. 자,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라는 얘기는 됐고요. 자, 지금 tx를 fx 빼기 f0를 우리가 두고 시작을 했던 이게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자,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냐면 tx 플러스 f0입니다. 즉 tx에 의해서 변형한 다음에 f0를 더하는 것이죠. 따라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g는 어떻게 정할까요?
이렇게 F0라는 벡터를 더하는 트랜슬레이션을 G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바로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G.T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랜슬레이션이고요. 그래서 F를 리지드 모션을 오소고널 오퍼레이터와 트랜슬레이션의 합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방법이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F가 G.T이기도 하고 또 다른 뭐라고 할까요? 네. 또 다른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생각을 하죠. 트랜슬레이션을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오소고널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씁시다.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자, 앞쪽은 일단은 우리가 확인한 거는 tx 리니어 오소고널 오퍼레이터에다가 그 트랜슬레이션을 합성을 한 거죠. 트랜슬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는 벡터가 F0긴 한데 그냥 V0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오소고널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U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트랜슬레이션 하는 벡터를 U0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뭐 T하고 U는 오소고널이고요. V0하고 U0는 그냥 벡터입니다. 자, 이거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양쪽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0벡터를 대입하면 0 플러스 V0 하고 0 플러스 U0가 나오는데 이미 X에 대해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같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V0 하고 U0 즉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 벡터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같으므로 T 오브 X하고 U 오브 X도 당연히 캔슬 되니까 같아져야 되겠죠?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오퍼레이터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소고널 오퍼레이터와 트랜슬레이션의 합성으로 주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같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세어럼 6.22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자, 지금 방금 했던 그 리지드 모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특별히 R2에 한번 적용을 하기 위해서 R2 상에서의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2 상에서의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결과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R2 상에서의 그 오소고널 오퍼레이터 T를 하나 생각한다면 이 T를 이제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 표현한 것을 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T가 실제로 로테이션이 되고 그리고 A는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거나 혹은 T가 어떤 원점을 지나는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에 대한 리플렉션이고 그 행렬 A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R2상에서의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는 디터미넌트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디터미넌트 1인 경우는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거고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리플렉션, 직선에 대한 리플렉션에 해당한다. 물론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자, 지금 이제 오소고널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고, 베타는 표준 순서 기전인데, 이 녀석은 오소노멀 베이시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는 것이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되면 T가 오소고널 오퍼레이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적용을 해보죠. 자, T가 오소고널 오퍼레이터이므로, 그리고 베타는 오소노멀 베이시스이므로 A라는 행렬 입장에서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행렬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라는 뜻이 뭐죠? A 트랜스포즈 A나 A 트랜스포즈나 곱한 것이 아이덴티티 2x2 행렬로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으면 A를 이제 구성하는 이제 행이나 열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구성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즉 A의 그 두 컬럼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컬럼을 이제 V1, 이 컬럼을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V1과 V2가 오소 노멀 베이시스가 됩니다. R2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V1부터 생각해 보면 V1의 노음이 얼마죠? 1입니다. 자, R2에서 그 길이가 1인 벡터는 어떻게 생겨냐면, 뭐 그림을 좀 잠깐 도움 삼아 그린다면, 반지름 1인 서클 상에서 종점을 갖는 그런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벡터 V1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각을 세타라고 둔다면 0과 2파이 사이에 어떤 각 세타가 있어서 V1이 뭐가 되도록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그러한 세타가 존재하겠죠. 사실은 이제 0과 2파이 사이에서는 그런 세타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V1이 정해지면. 그렇죠? 자, 이런 세타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1을 이렇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V1과 V2는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이면서 그 V2는 또, 가는 길이가 1이니까 그림을 이제 그린다면, 자, V2는 어디에 있냐면, V1과 수직인 거니까, 여기나 여기 있겠죠? 이쪽이거나 이쪽.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경우는 V2가 어떻게 될까요? 세타에서 그 반시계 방향으로 90도가 더 회전이 되어 있는 그런 벡터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이쪽은 세타에서 시계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90도만큼 더 돌아간 그러한 벡터니까 이 세타 대신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얘하고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공간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V2가 사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어디다 쓸까요? 두 번째는 V2가 마이너스를 택한 이런 벡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직이고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라면 A는 어떤 행렬이죠? 자, V1은 코사인 사인이라고 우리가 두고 시작을 했고요. V2가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되는 경우니까 자, 이 녀석이 뭐였냐면 T를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행렬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었죠. 자, 이 행렬이 바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로테이션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렬이었죠. 즉, 우리가 example 1에서 살펴봤습니다. 6장 4, 물론 그 전에도 1학기에도 나왔었는데 6장 4절에 example 1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즉 t를 이제 표현한 행렬이 a가 되므로 사실 t는 LA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LA가 바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오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션이 되고요. 자, 디터미넌트는 뭔가요? 이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계산해 보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는 코사인 사인이 되고 여기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두 번째 컬럼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죠. 자, 따라서 뭐 계산해보나 마나 A 디터미넌트는 그 원래라기보다 위에 있는 행렬의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직접 계산해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언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골. 자, 이게 바로 example 5번에서 6장 지금 하고 있는 6절에 있는 example 5절에 5절에 example 5번에서 봤던 것이죠. 이게 바로 직선에 대한 리플렉션을 나타내는 행렬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각도가 그 당시에 그 직선과 x축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 알파라고 할 때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을 행렬 표현을 한 것이 코사인 2알파 사인 2알파 사인 2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였습니다. 자, 이게 그 example 5번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타니까 자, 여기 알파가 얼마인가요? 2알파가 세타가 되는 거니까 알파는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즉 t는 마찬가지로 LA인데 리플렉션이 되겠습니다. 뭐 더라고 할까요? 네. is the reflection. R2에서 리플렉션입니다. 자,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직선은 이제 원점을 지나가는 거죠. 네, 원점을 지나가면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가 2분의 세타가 되는 x축의 양의 방향. 네, 여기 원점을 지나는 스루
origin. 네. 자, 물론 이제 앞에서 요 표현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R2에서의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는 로테이션 아니면 리플렉션 밖에 없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앞에서 리지드 모션은 이러한 오소고널 오퍼레이터와 트랜슬레이션의 합성밖에 없으므로, 자, 이 사실을 이제 이용하면 R2에서의 리지드 모션은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R2에서의 리지드 모션은 로테이션을 하고 트랜슬레이션을 하던가, 혹은 리플렉션을 하고 트랜슬레이션을 하던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로테이션을 하는데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든가, 리플렉션을 하는데 물론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던가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자, R2상에서의 이제 이러한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7에서는 자, A라는 행렬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행렬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이 어떤가요? 서로 수직입니다. 자, 얘를 V1, 얘를 V2라고 한다면 V1하고 V2의 R2에서의 내적을 해보면 스탠다드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하니까 5분의 2,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서 0이 되고요. 자, V1의 노음 계산을 빨리 해보니까 1이 되죠. 자, V2의 노음도 제곱해서 더해서 뭐 하면은 1이 되는 것 같죠? 자, 따라서 A는 오소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컬럼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A 스타, A 스타 A 이 곱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A 스타나 지금 전부 리얼이 있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나 어드 조인트나 트랜스포즈가 동일하죠. 자, 그래서 A는 오소고널 매트릭스입니다. 자, 그러면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R2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 LA,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즉 X라는 벡터를 LA에 의해서 보낸다는 얘기는 그냥 X하고 A를 곱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곱해서 변환을 시키는 것이 오소고널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LA가 오소고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R2에서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는 두 가지 중 하나다. 로테이션 아니면 리플렉션. 자, 이 경우는 뭐에 해당할까요? 자,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최소한 어느 게 뭐 로테이션인지 리플렉션인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디터미넌트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빼기 5분의 2, 2,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리플렉션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리플렉션이 된다면 어떠한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리플렉션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렉션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LA가, 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리플렉션이 되는지 그 직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L에 대해서 리플렉션인 경우에는 L상에 있는 벡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의 펍인 그 파란색으로 잠깐 그리죠. 이쪽 수직인 이쪽 방향에 있는 L펍에 있는 벡터는 뒤집는 거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 혹은 LA의 오퍼레이터에 결국 여기 있는 벡터들은 아이겐 벡터가 되고 여기 있는 것도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L이 어떤 직선인지를 이제 알려면 아이겐 벡터를 찾되, 자, 여기 있는 것은 아이겐 밸류가 1에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은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행렬에 아이겐밸류 1을 가질 텐데 그 아이겐밸류 1에 대응한 아이겐벡터를 찾으면 L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계산을 조금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LA가 오소고는 오퍼레이터고요. 디터미넌트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어서 리플렉션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겐벡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이제 뭐 직접 하려면 이제 아이겐밸류가 이제 1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필요한 거니까 a-i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계산이 약간 좀 복잡할 텐데 자, 이 행렬을 생각하고 이 행렬에 대해서 그 일종의 널 스페이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즉 이걸 좀 지우죠. 계산을 이제 했으니까 좀 등호를 쓰기가 조금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가 x, y를 곱해서 0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식으로 써보죠. 그러면은 뭐 루트 5분의 1은 생략하면 루트 5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2y가 0이 되고 자, 두 번째 식은 2x 더하기 빼기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의 y가 0인데 뭐 당연히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랭크가 그 2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뭘 곱할까요? 루트 5 플러스 1을 이제 곱해보면 뭐가 되나요? 첫 번째 식에 루트 5 플러스 1 곱하면 5 마이너스 1 4x 더하기 2의 루트 5 플러스 1이 생기는데 2가 생겼으니까 2 약분하죠. 그러면은 2x 루트 5 플러스 1y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숫자가 약간 잠깐만요. 네, 숫자가 좀 틀렸죠? 네, 앞에서부터 틀렸네요. 그러니까 a 빼기 i를 계산할 때 여기가 숫자가 부호가 반대로 됐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도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루트 5 플러스 1을 곱하고 2로 나누면 여기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대로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식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2로 나누면 그 x equal 2분의 1 플러스 루트 5y 이 꼴을 이제 만족하는 이제 벡터들이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람다 1에 대응하는. 자, 어떤 걸로 택할까 봤더니 뭘 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y를 이제 1로 택하게 되면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y를 2로 택하죠. 그러면 x는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 2 라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람다 1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5, 2 인데요. 아마 그 다음에 실제로 했던 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자, 얘로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게 네,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죠. 1 플러스 루트 5, 2 1 플러스 루트 5이라는 벡터하고 이 벡터는
네, 상수배가 되겠죠? 요 벡터에다가 상수, 루트 5 빼기 1을 곱하고 2로 나눗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컴포넌트가 2가 되겠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루트 5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나란한 벡터입니다. 자, 같은 방향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아이겐밸류 1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벡터를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5 빼기 1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선은 이 벡터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 각도가 얼마일까요? 네, 각도가 얼마인지는 그 특수각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쓴다면 기울기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인 그러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생각을 하고, 그 직선에 대응하는 리플렉션이 요 행렬이 나타내는 LA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코닉 섹션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